안녕하세요. 쓸데없이 공부 많이 하는 언니들 슬공언니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글로벌 경제 감각을 관리해드리는 정관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 경제 공부하는 최열정입니다. 네, 슬공님들 2024년 마지막 달인데요. 네. 마무리들 잘 하고 계시죠? 그쵸? 네. 나름. 나름. 네. 저는 뭐 언제나 그렇듯이 이제 매주 우리 슬공님들과 이렇게 만나자는 약속, 이 약속을 지켜가면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 지킨 지가 벌써 3년이네요. 그쵸? 3년이 다 되어 가네요, 진짜. 막 관두고 싶을 때도 솔직히 있었는데. 맞아요. 그럴만 하면 또 응원 댓글 올라오고. 초콜릿 댓글. 그죠? 네. 하나씩 이렇게 긴급 수혈이 돼가지고. 초콜릿 댓글 소개하면서 시작해 봅니다. 네. 자, 애플 팟캐스트 아이디 뮤라믹. 이 제가 맞게 읽은 건지 모르겠는데 무슨 유럽 독일어 같기도 하고 MUERHAMIK 쓸공님께서 써주신 댓글이에요. 네. 네, 이 댓글 제목부터가 너무 감동적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최신곡 아파트보다 중독성 있는 쓸공언니. 와, 이거는 네. 더 이상의 칭찬이 없는 거 아닌가요? 요즘 제일 핫한 노래 아니야? 네, 이거? 그러니까. 로제 씨의 그 글로벌 히트곡인 네. 아파트보다 중독성이 네. 있다라니 네. 이게 뭔 일입니까? 그러게 말해요. 그리고 이 노래가 굉장히 네. 또 중독성이 강해요. 그러니까요. 근데 우리가 더 중독성 있다니. 오. 근데 로제님의 이제 팬들이 뭐라고 하실지 걱정이 좀 되네요. 이거 사실 저도 네. 집에서 이 댓글을 네. 딸이랑 같이 봤는데 오. 우리 딸이 말도 안 된다. 가족마저 부정하는. 진짜 이런 극찬은 진짜 언제나 환영입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너무 감사드려요. 네. 자, 그 뮤라믹 슬공님의 표현력이 진짜 아파트보다 중독성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렇죠. 예, 이 중독성 있는 댓글 저 이거 한 100번도 더 본 것 같은데 일단 한번 들어보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출퇴근길마다 애청하는 애청자입니다. 하고 스마일 표시. 자, 어렵게만 느껴졌던 경제와 국제 정세 분야를 쉽고 재밌게 풀어주셔서 어느덧 10개월째 정주행 중이네요. 또 그리고 스마일을 또 귀엽게 붙여주셨어요. 네. 쓸공 언니에 중독돼서 최신곡보다 새로운 에피소드 업데이트를 기다리며 반복 재생 중이에요. 헤헤. 너무 귀여우셔. 유익하고 웃음 가득한 에피소드 늘 감사해요. 다시 스마일. 많이 웃으시는 분이시네. 네. 어떻게 이렇게 사랑스러운 분이 계시니. 그쵸. 그죠? 이게 영어식 표현으로는 so sweet. 저희한테는 진짜 초콜릿 같이 스윗하시고 네. 너무 따뜻하신 분이네요. 네. 감사합니다. 진짜. 제가 이래서 방송을 못 나요, 진짜. 맞아. 중독됐어. 중독됐어. 네. 자, 쓸공 언니 기다리신다는데 어떻게 방송을 멈춥니까? 그죠? 네. 우리 쓸공 언니가 이 뮤라믹님을 비롯한 우리 쓸공님들에게 즐거움을 드리고 있다니 너무 뿌듯하고 기쁩니다. 네. 우리 쓸공님들 댓글 보면 참 다정하시고 참 교양 있으신 분 같아요. 그쵸. 네. 저는 이런 데서 또 자부심을 느껴요. 난 이런 교양 있는 그 쓸공님들과 소통하는 사람이야. 코드가 맞아. 맞는 사람이야. 맞아. 그쵸. 우리 쪽 사람이야. 막 네, 이러면서. 나와 이 결이 맞다. 맞아. 이 자부심을 느끼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자, 오늘의 본론으로 들어가 봅니다. 네. 미국의 차기 대통령이 트럼프로 결정된 지 시간이 조금 지났죠. 그쵸. 네, 이제
그동안 세계인들은 트럼프의 당선이 앞으로 국제 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열심히 분석을 해왔는데요. 맞아요. 네. 이 진짜 유튜브만 켜면 네. 뭐 국제 정세뿐만 아니라 한국 네. 경제 네. 뭐 그리고 다양한 면에서 주가 뭐 어떤 주식의 주가에까지 네.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거에 네. 대한 분석한 내용이 너무 흘러 넘치더라고요. 네, 맞아요. 우리는 또 경제 공부하는 언니들이니까, 그쵸. 예, 이제 국제 경제에 초점을 두고 어떤 영향을 미칠지, 거시적인 관점에서 한번 분석한 기사가 있었어요. 네. 예, 그래서 오늘 함께 공부해 보기로 해요. 자, 영국 디 이코노미스트 2024년 11월 14일 기사인데요. 네. 되게 발빠르죠. 그러니까. 예, 당선되자마자 분석 기사를 내놓은 건데, 자, 모두 아시고 계시는 바와 같이 미국은 뭐 세계에서 가장 경제 규모가 큰 나라죠. 그렇죠. 예. 그리고 미국의 달러는 전 세계가 사용하는 기축통화입니다. 자, 게다가 미국은 세계적으로 규모가 큰 은행들과 기업들도 많이 가지고 있죠. 그렇죠. 자, 그러다 보니 미국에서 일어나는 작은 정책의 변화도 그 영향은 전 세계에 퍼져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맞아요. 네. 미국이 기침 한번 하면 네. 우리나라랑 감기 걸리는 거잖아요. 그죠. 뭐 입원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자, 그동안 트럼프는 본인이 당선되면 미국 경제의 주요 근간을 이루는 요소를 재점검하겠다고 약속해왔어요. 네, 구체적으로는 무역, 규제에서부터 이민까지 싹 재점검을 하겠다는 의지를 밝혀온 것입니다. 네. 다시 또 말하자면 트럼프는 세계의 경제로 흘러가는 상품, 자본, 그리고 노동 이렇게 크게 세 가지의 흐름을 재조정하겠다는 이야기죠. 상품, 자본, 노동. 네. 요 세 가지 가장 그 경제에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네. 그 부분을 싹 다 뜯어 고치겠다라는 네. 의지인 거네요. 그렇죠. 자, 그 첫 번째로 트럼프의 정책이 세계 상품의 흐름에 가져올 변화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네. 자, 상품과 자본, 노동 이 세 가지 중에 상품의 흐름의 변화가 가장 클 것이라고 해요. 네. 자, 트럼프는 자유무역을 별로 좋아하지 않죠? 그렇죠. 네. 심지어 지난 10월 비즈니스 관련자들이 모인 어떤 자리가 있었다고 해요. 근데 그 자리에서 어떤 발언까지 하냐면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tariff, 즉 관세다라는 말을 합니다. 아름다운 단어라는 표현을 썼다고 하니까 네. 정말 트럼프의 관세 사랑이 정말 대단하다고 느껴지네요. 그렇죠? 그치. 자, 지난번 에피소드 118화 트럼프가 당선되면 달러 약세. 이 에피소드를 들으신 쓸공님들은 기억이 아마도 나실 텐데요. 네. 이 트럼프는 약달러를 가져가고 싶어 한다.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실제적으로 쉽지가 않기 때문에 네. 관세라는 무기를 사용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맞아요. 네. 네. 이 약달러를 가져가고 싶어 하는 게 네. 너무나 무역 적자가 네. 심하기 때문에 네. 약달러를 하면서 네. 흑자국으로 자기들이 돌아서겠다라는 네. 거잖아요. 네. 하지만 이제 약달러를 가져갔을 경우에 또 거시경제적으로 되게 많은 영향이 있기 때문에 부작용들. 예, 부작용 때문에 이제 tariff 관세를 사용할 것이다라는 결론이 나왔었어요. 맞아요. 예, 지나치신 분들 꼭 들어보시고요. 네. 자, 그 예상이 맞았던 거죠. 예, 갑자기 딴 얘기인데 이 트럼프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tariff라고 한 발언이 이제 물론 이제 고관세 정책을 추진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건데요. 네. 또 제가 근데 이 말을 듣고 직접 타리프란 단어를 뚫어지게 쳐다보니까 아, 이쁘더라고요. 이쁘긴. 생긴 게 예뻐. 아, 그러네. 그죠? 약간 F가 두 개나 들어가면서 그죠? 느낌이 그 경제 용어 같진 않아요. 그쵸? 그리고 약간
이렇게 동물 같다? FF 두 개가 꼬리 같고 자세히 살펴보면 무슨 동물 한 마리가 서 있는 것 같아. 맞아. 우리나라 관세 이건 진짜 약간 딱딱하잖아. 맞아. 근데 이 타리프라는 단어는 그렇진 않네요. 그렇죠. 갑자기 딴 소리인데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뭐 미적 감각이 좀 있으신가라는 이제 엉뚱한 생각을 좀 잠시 해봤어요. 자, 다시 트럼프의 관세와 국제 상품의 흐름 이야기로 돌아와서요. 네. 자, 트럼프는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물건에 10에서 20%의 관세를 매기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왔어요. 네. 예, 게다가 몇몇 품목들은 더 높은 관세를 적용하겠다라고 했죠. 자, 글로벌 평균 관세가 2.9% 정도라고 하는데요. 10에서 20%를 매기겠다고 하니까 이거 뭐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네요. 네. 관세야 이제 뭐 국제 무역에서 항상 빠지지 않는 그런 이슈이긴 한데요. 네. 이렇게 높은 관세를 계획 중이라서 네. 트럼프 당선 후에 네. 뉴스에서 네. 더 많은 관세 이야기가 그렇게 네. 또 자주 나오는 거군요. 네, 맞아요. 미국에게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 트럼프는 적과 친구를 가리지 않고 관세로 상대를 협박할 계획이래요. 이건 뭐 적도 친구도 없다니까. 미국 우선주의잖아. 그러네. 미국만 생각하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트럼프가 제안해왔던 관세의 일부분만 적용을 해도 1930년대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의 관세 인상이 될 거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트럼프의 강력한 관세 정책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는 나라가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어디가 될까요? 네. 뭐 트럼프가 대놓고 나는 이 나라를 겨냥하고 있다. 이렇게 밝힌 적은 없기는 해요. 공식적으로 그렇게 얘기한 적은 없어. 하지만 그 어떤 나라가 되었건 미국과 무역을 하면서 미국보다 무역 흑자를 훨씬 많이 가져가는 나라가 있다고 판단되면 그 나라는 사기꾼으로 보고 고관세를 적용하겠다고 합니다. 사기꾼. 네, 좀 무서운 심하죠. 표현이다. 이 트럼프는 미국과의 무역에서 많은 흑자를 보고 있다고 판단하는 국가들을 악당 취급하고 있는 건데요. 네. 자, 이렇게 악당 취급을 당하는 나라 꽤 많습니다. 자, 바로 이제 중국인데요. 트럼프는 모든 중국산 수입품에 60%의 관세를 적용하겠다고 해요. 60%? 와, 네, 와. 진짜. 야, 이건 싸우자는 거지. 이거는 뭐 심하다, 심해. 네, 그죠. 뭐 쉽게 말하면 10,000원짜리 중국 물건에 6,000원의 세금을 붙이겠다는 거죠.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네. 그렇죠. 자, 이 60%의 관세는 지금의 5배 수준인데요. 이 애널리스트들의 분석에 따르면 60% 관세의 효과로 중국의 대미 수출이 반토막 또는 그 이하로 줄어들 것이라고 합니다. 중국의 GDP 성장률이 1%포인트 떨어지게 된대요. 이미 저성장의 고통을 겪고 있는 중국에게는 나쁜 소식이죠. 우리나라도 뭐 앞으로의 성장률이 1%대를 겪을 거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중국의 GDP 성장률이 1%포인트 떨어진다는 거는 엄청난 큰 거네요. 그렇죠. 우리 왜 성장률이 1% 떨어지는 뉴스 나오면 좀 심각한 뉴스로 취급당해서 나오잖아요. 그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 트럼프의 관세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그죠? 그러네요. 그럼 중국 이외에 미국이 또 악당 취급하는 나라가 여럿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다른 나라는 또 어디죠? 네, 다른 나라 한번 살펴보죠. 네. 자, 트럼프의 당선으로 곤란을 겪을 나라 단지 중국만이 아니라 중국 다음에 또 타겟이 있는데 멕시코예요. 바로 옆에 있는 나라네. 네. 이 트럼프는 거의 모든 멕시코 상품에
25%의 관세를 적용하겠다고 말해왔습니다. 중국보다는 양호한데요. 중국은 60%인데 여기는 25%니까 네. 거의 뭐 3분의 1 수준이니까 괜찮은 거 아닌가? 그렇죠.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음. 자, 멕시코는 GDP의 27%가 대미 수출에서 나온대요. 게다가 전체 수출의 5분의 4가 대미 수출이래요. 의존도가 높구나. 네. 미국 의존도가. 네, 그래도 중국은 좀 미국 말고도 어디다가 물건을 갖다 팔 때가 있는데 멕시코는 거의 다 수출하는 거 아니야, 그죠? 미국으로. 네, 미국으로. 그러니까 관세율이 중국보다 낮지만 그 여파는 뭐 오히려 중국보다 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죠? 네. 그러니까 멕시코가 지금 더 큰 타격을 받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그럼 멕시코 말고 또 네. 다른 악당 취급받는 대미 수출 흑자국은 어디예요? 예, 그곳은 바로 유럽연합인데요. 자, 유럽연합 역시 이제 마음 놓고 있을 수 없는 상황인데 유럽이 대미 무역 흑자가 2천억 달러였다고 해요. 와. 생각보다 유럽이 미국으로 수출하는 규모가 크네요. 그죠? 자, 투자은행 골드만삭스의 예측에 따르면 앞으로 새롭게 부과될 관세로 인해 유럽의 GDP가 0.5% 줄어들 것이라고 하네요. 자, 그나마 중국보다는 타격은 적어요. 그렇죠. 반토막 네. 났네. 1%, 네. 0.5%. 자, 그런데 이제 유럽 연합 국가들 중에서도 가장 경제 규모가 큰 나라, 독일. 독일이 가장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자, 그 밖에 또 의외로 베트남이 또 대미 수출 흑자가 많다고 해요. 자, 놀라지 마세요. 네. 베트남의 경우 작년에 대미 흑자가 무려 1,000억 달러였대요. 놀랍죠? 아니 저는 네. 다른 거보다 네. 미국이 정말 네. 큰 역할을 했구나라는 게 새삼 또 놀랍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수입을 하고 소비를 하는 나라가 네. 였다니.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달러 환율부터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죠. 새삼 다시 한번 놀랐어요. 그쵸. 그 부분에서. 네. 아니 유럽 전체 대미 수출 흑자가 2천억 달러였죠. 근데 베트남이 1,000억 달러니 혼자서. 와, 이 베트남의 성장, 이 놀라운 경제 성장. 그것도 놀랍기도 하다. 그러니까 이제 경제학자들이 베트남이 성장할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오랫동안. 그러니까 맞았던 거야 다. 그죠? 맞아. 그래가지고 요즘 베트남이 집값도 비싸고 물가도 비싸다는 이야기 막 계속 나오죠. 여행 가봐도 우리나라랑 똑같다, 옛날 같지 않다. 맞아. 예전엔 정말 저렴한 국가였잖아요. 네. 여행 가기 좋은 나라. 맞아. 그런데 그냥 이렇게 놀라운 성장을 했네요. 그러게. 인구가 젊어서 그렇다면서요. 그러니까 20대, 30대가 그 항아리 모양 있잖아요. 네. 인구 분포에. 네. 그거의 전형적인 국가라 그러던데. 네. 아, 또 막 경제 연구소들의 이제 이런 연구들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인구 감소와 고령화 때문에 베트남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살게 된다. 이런 예상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아이고, 그건 좀 슬픈 소식이네요. 네, 우리나라 어떻게든 뒤처지면 안 되는데. 이 인구 감소가 참 심각하네요. 그러니까 네. 그 생산 인구라고 하잖아요. 네. 그 인구 숫자가 나라의 국력인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아, 그죠. 참. 자, 앞에서 말씀드린 유럽, 베트남 말고도 인도, 일본, 드디어 우리나라도 나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자, 스위스, 대만, 태국도 대미 무역 흑자가 수천억 달러이기 때문에 고관세 적용 고려 대상이라고 하네요. 한마디로 그 미국 입장에서의 빌런들. 네. 우리나라도 뭐 대미 수출 흑자국 리스트에 당연히 포함이 되네요. 되겠죠. 네. 우린 그냥 열심히 산 죄밖에 없는데. 그래,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인구 수도 얼마 되지도 않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수출로 먹고 열심히 살았는데. 빌런이 되었네. 그러게.
자, 그래서 트럼프의 고관세가 이제 우리나라에도 경제 성장률에 이제 영향을 미칠 것 같으니까 이제 많은 이제 경제 관련 학자들이 걱정을 하고 있죠. 그렇죠. 예. 맞아요. 이렇게 이제 관세 쓰나미가 오면 피해를 볼 나라들이 정말 많을 것 같은데요. 네. 관세 쓰나미를 또 이렇게 피해가는 나라도 네. 있긴 있겠죠? 네. 많진 않지만 네. 있기는 있대요. 네. 다행인 나라들. 네. 이 몇 안 되는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이제 다른 나라들보다 유리한 입장이 될 텐데 그렇죠. 미국을 상대로 한 무역에서 이제 흑자가 그닥 크지 않은 나라들. 예. 이 나라들은 관세 적용에서 예외가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그 예가 바로 영국이에요. 영국. 네. 이 유럽연합은 아까 대미 흑자라고 했죠. 그렇죠. 예, 그런데 영국은 그렇지 않은가 봐요. 유럽 중에서도 지금까지 좋았던 나라는 독일 이런 네. 나라였는데 네. 앞으로는 영국이 또 괜찮을 수 있다 이런 거네. 예. 아무래도 독일은 제조업이 발달돼 있는 나라라 수출을 그쵸. 많이 했어서 그런가 봐요. 그런가 보다. 예. 자, 이렇게 이제 영국 정도? 영국 정도. 하나? 더 없어요? 너 없어요. 그렇구나. 자, 이렇게 이제 트럼프의 관세로 손해를 볼 나라와 그렇지 않을 나라 이렇게 이제 알아봤는데요. 대부분이 지금 손해였고, 그렇죠. 지금 영국 하나 그렇지 않은 나라였잖아요. 네. 그럼 대부분의 나라,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들은 네. 좀 이제 악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다. 맞아요. 그런 거네. 그래서 트럼프 당선되고 미국만 주가가 올라가고 다른 나라 다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미장만 지금 불이 났어요. 그러네. 네. 트럼프의 당선에 따른 상품 흐름의 변화. 결론을 말씀드리면 트럼프의 관세가 적용되면 전 세계의 각국의 대미 수출이 타격을 겪을 것이다. 네. 그렇게 되면서 미국으로의 상품의 흐름은 줄어들게 된다. 자, 이 미국으로의 수출이 줄어들게 되면 이제 나머지 수출 물량을 다른 나라로 팔아야 하는데 그렇죠. 예, 미국만큼 많이 사줄 나라가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들이 걱정하는 중이다. 맞아요. 미국이 이렇게 수입을 줄이고 네. 이제 본인 스스로가 생산을 해서 네. 스스로 먹고 살겠다. 네. 그래서 다른 나라들도 네. 생산을 하고 싶으면 네. 우리나라에 와서 그러니까 공장을 우리나라라는 게 미국에 와서 네. 공장을 짓고 생산을 해라라는 네.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진짜 미국만 좋을 수밖에 없는 거네. 미국의 일자리도 늘어날 거고 네. 미국 안에서 공장이나 뭐 이런 생산도 많이 될 테고 네. 그럼 자금도 당연히 미국이 네. 많이 가지고 있을 거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공약들을 해온 것이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당선된 것이죠. 네. 미국 이외의 나라에 사는 나로서는 네. 되게 씁쓸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미국 국민 입장에서는 또 이 사람을 뽑을 수밖에 없었겠다라는 네.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렇죠. 네. 근데 뭐 솔직히 민주당 후보가 당선이 되었건 뭐 공화당 후보가 당선되었건 뭐 미국 자국을 위하지 뭐 다른 나라 위하겠어요. 그죠? 그 정도가 네. 이제 크레이지 수준이 네, 이제 정도가 다른 거지. 그치, 그죠? 그러니까 뭐 너무 막 또 그렇게 마음 졸이고 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맞아. 예, 누가 됐든 뭐 나 하기 나름이다. 그죠? 그 방향성은 네. 변하지 않는다. 네. 뭐 열심히 또 하루를 살아가면 되는 거죠, 뭐. 네. 자, 앞에서 트럼프의 당선으로 상품, 자본, 노동 크게 이 세 가지의 흐름이 변화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시작했죠. 네. 예. 상품의 흐름은 여기까지 이제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두 번째, 자본의 흐름의 변화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네. 예. 자, 상품의 흐름의 변화 다음으로 크게 변화할 것이 자본의 변화인데요. 자, 자본의 흐름은 상품의 흐름보다
빠르죠. 변화 속도가. 그치. 예, 아무래도. 그렇죠. 네. 이 우리 왜 주식이 선행지표잖아요. 그쵸. 경제 선행지표. 그런 네. 것처럼 자본은 이제 뭐 클릭 하나 하면은 왔다 갔다 하니까 그치. 세계로. 맞아. 그래서 굉장히 변화가 빠른데. 공장을 지을 필요도 없고 네. 뭔가 물건을 생산해낼 필요도 없고 네. 그냥 정말 돈은 뭐 깔려 있는 거니까. 그렇죠. 클릭 하나로 왔다 갔다 하는 게 돈인데. 그쵸. 자, 그래서 세계 자본 시장은 벌써 큰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네. 자, 트럼프가 당선되니까 투자자들이 이제 미국 내 기업의 수익을 강화하기 위해 미국 법인세 인하와 규제 완화가 있을 테니 미국 기업의 수익성이 좋아지겠구나. 쉽게 말하면 앞으로 트럼프 정권 하에서는 미국 기업들이 돈을 많이 벌겠구나라고 예상을 합니다. 예, 그래서 발빠르게 미국 시장에 투자를 했죠. 네. 예, 그래서 이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S&P 500 지수가 11월 6일부터 11일까지 사상 최고치를 갱신했죠. 지금도 계속 갱신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자,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의 주가는 2% 하락했고요. 맞아요. 예. 그래서 이제 저도 개인적으로 미국 주식 비중이 높아가지고 살짝 그치. 기분은 좋기는 했지만, 아니 뭐 그렇다고 뭐 주식으로 제가 인생 바꿀 만큼의 또 그 투자는 아니어가지고 그냥 그치. 그런가 보다 하면서 경제 공부 또 했네 뭐 요 정도였죠. 그치. 예. 흐름 정도는 파악할 수 있겠구나 정도지. 네. 정말 미국 주식에 몰빵해서 네. 이걸로 인생이 바뀌는 분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네, 뭐 있긴 있죠. 로또도 있잖아요. 로또 당첨되는 분도 있는데 뭐 주식 잘 되는 사람 없겠어요. 그죠? 그리고 요즘 또 네. 비트코인, 트럼프 네. 관련주로 또 비트코인이 또 있잖아요. 네. 주가 얘기로 다시 돌아와서요. 네. 자, 어쨌든 트럼프가 당선되면 미국 주가 올라간다. 그때 연초 경제 전망 방송에서도 얘기했었어요. 그렇죠? 네, 1년 전. 예. 네. 트럼프가 당선되면 미국 주가 올라간다. 그 예상이 또 그대로 들어맞았죠. 그러네요. 네.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대미 수출에 차질이 생기니까 네. 또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의 기업은 수익성이 저하될 거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를 포함한 네. 다른 국가들의 어떤 주가는 네. 떨어졌다. 네, 요게, 맞아요. 예상대로 시나리오대로 착착 진행이 되고 흘러갔죠. 있네요. 네, 맞아요. 저도 이 기사도 다 읽고 다 예상도 알았으면서 뭐 저는 몰빵 같은 거 안 하니까 그냥 그런 거지. 이제 그치. 그거를 내서 나 알았는데 막 투자 안 했어. 왜 그랬지? 이렇게 하면 이제 루저야.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이제 나의 과거가 또 후회스럽고. 그치. 그럼 주름밖에 더 생깁니까? 맞아요. 그리고 또 잘못된 예상에 몰빵하는 이상한 행동을 하게 돼. 맞아. 그래서 어쨌든 내 주관을 지켜나가는 거 중요하죠. 네. 자, 결국 전 세계인들의 투자 자본이 미국으로 흘러들어가기 시작한 건데요. 자, 코넬 대학의 한 교수의 말에 따르면 다른 나라들은 경제 성적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의 경제 성적은 좋은 상황이고 트럼프가 펼칠 경제 정책들이 미국 국내 산업을 더 강화할 것이기 때문에 이 모든 조건들이 미국과 미국 금융시장에 엄청난 성장 동력을 제공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트럼프의 정책이 네. 미국에는 엄청난 성장 동력을 제공할 것이라고 하니까 네. 앞으로 미국 기업의 수익성에 대한 기대로 네. 세계의 투자 자본은 더욱더 네. 미국으로 흘러 들어가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빈익빈 부익부네. 그렇지. 그죠? 이 양극화가 심해질 수밖에 없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국가 간의 양극화도 더욱 심해지는 거예요. 스리랑카 같은 나라들은 더 아래로 내려가는 거지. 맞아. 미국에 빚도 많은데 그 나라는. 어쨌든. 자, 필자는 트럼프의 당선으로 상품은 미국으로 덜 흘러가게 되고 자본은 미국으로 더 흘러가게 되는 방향으로 변화할 것이다. 라고 예상하고 있는 것이죠. 자본이 미국으로 가서 네. 거기다 공장 짓고 네. 거기다가 뭐 투자하고 네. 그래서 상품은 자기들이 생산하고 네. 소비도 네. 자국 내에서 알아서 하고 네. 그러는 거네요. 근데 막 그렇게 쉽진 않을 거예요. 그치. 예, 인건비가 싸지 않기 때문에 그쵸? 미국이 인건비가 안 싼데 뭐
뭐 중국이나 뭐 베트남 뭐 이런 데처럼 인건비를 싸게 해서 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렇죠. 네. 미국의 계획은 어쨌든 이렇게 이제 큰 흐름을 가지고 가겠지만 또 다른 나라들도 이제 자국이 발전하도록 방법들을 찾고 있겠죠. 네. 당연히. 그 세상이 그렇게 또 혼자 이렇게 독자적으로 나갈 수는 없어요. 국제 정세를 계속 그 따라왔잖아요. 그쵸. 이슈들을. 그렇게 뭐 아니면 도 막 이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맞아.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습니다. 네, 일단 열심히 살면 됩니다. 우리는. 네. 자, 오늘 이 자본의 흐름까지 좀 맞춰보려고 했는데, 네. 시간이 또 이렇게 흘렀네요. 그러게. 네.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자본의 흐름의 변화, 요것도 제가 참 재밌게 읽었는데, 네. 요 자본의 흐름의 변화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고, 또 노동의 흐름의 변화까지 이야기 나눠보기로 해요. 네. 예. 자, 내년 2025년에는 이 국제 경제의 변화가 클 것으로 예상돼요. 그죠? 그러네요, 예, 더. 미국의 대통령이 바뀌면서 이제 경제 기조가 바뀌어가지고. 하지만 뭐 또 뭐 어떤 변화에든 또 살아남은 우리 아닙니까? 예. 예, 그래서 변화에 잘 대응할 수 있도록 쓸공 언니와 함께 꾸준히 경제 공부 함께 하기로 해요. 네. 예,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만나요. 다 같이 쓸공합시다.